반갑습니다. 써니 컴쌤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상시 기출문제 4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 파일은요. 커마리그 실기 폴더 안에 상시 기출문제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4회를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4회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본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기본 작업 1 같은 경우는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타가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채로 점수가 다 날아가니까 정확하게 입력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 열어주시고요. 기본 작업 1 워크시트명은 항상 확인하신 이후에 상공마트 인사기록이라고 제목 적힌 거 확인하시고 A3 셀에서 G3 셀까지 먼저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제목을 다 입력하셨으면 4번부터 해서 실적까지 입력을 편하신 방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영어가 나올 때는 대문자, 소문자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입력을 하실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력 결과와 다르게 너비가 맞지 않을 때는 A열의 너비를 늘려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A와 B 사이에 세로선 너비를 맞추는 선이 있습니다. 클릭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적당히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름과 부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입사일자 D열을 늘려야 되니까 D와 E의 세로선에서 클릭 적당한 너비로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직통번호 마찬가지입니다. E와 F 세로선 사이 클릭하셔서 적당히 드래그 해주셔서 직통번호 나타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 마찬가지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글자 같은 경우는 열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열너비가 맞춰져 있을 때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기본 작업 2번은 총 5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셀 서식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그리고 글꼴과 채우기 색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 단위 구분 기호 뒤에 개를 표시를 하되 특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예시를 잘 보셔야 하고요. 0일 때는 0개를 그리고 천 단위 넘을 때는 쉼표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이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름을 정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는 문제가 되고요. 항상 표시하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을 자동 크기를 설정하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워크시트에 들어오시고요. A5에서 A6까지 범위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홈 탭의 메뉴에서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셔도 되고
A7에서 A9 범위 먼저 지정하시고 난 이후에 컨트롤 누르시고요. A10에서 12 마우스 먼저 떼십니다. 컨트롤 그대로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A13에서 B13 마우스 떼고 컨트롤 떼고 각각 따로 지정하신 이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키가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씩 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C4에서부터 G4 영역까지를 글꼴 스타일 굵게 라고 되어 있고요. 홈 메뉴 안에 맑은 고딕 아래쪽에 보시면 가가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가에 가져가시면 굵게 나오네요.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채우기 페인트통 오른쪽 꺽쇠 눌러주신 이후에 표준색입니다. 표준색 라인에서 노랑 찾으셔가지고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랑이라고 글자가 나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신 이후에 클릭해 주시셔야 실수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C5에서부터 H13 영역까지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역 지정한 곳 내부 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가볍게 누르셔서 셀 서식 불러오시거나 홈 탭에 홈 메뉴에서 글꼴 옆에 화살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맞춤 옆에 조그만 화살표 아무거나 누르셔도 셀 서식 나타납니다. 혹은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숫자 1 누르셔도 셀 서식 나타나게 되고요. 표시 형식 누르시면 범주 안에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얘기가 되고요. 쉼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샵 쉼표 샵샵 0을 클릭해 주시고 뒤에다가 한글 개 나타낼 때는 항상 쌍따옴표 넣는 습관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쌍따옴표 안에 한글로 개 넣어주시면 여기 보기에 개라고 나타나게 되죠. 샵 쉼표 샵샵 0이 쉼표를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 0이 만약에 값이 0일 때는 0개로 나타내게 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A3에서 H3 영역의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 안에 여기 테두리 오른쪽 꺽쇠 눌러주시면 모든 테두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테두리에 오른쪽 꺽쇠 누르셔서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B5에서 B12 영역까지 B5에서 시작하는 이름 상자 확인하시고요. 이름 상자에서 클릭 누르셔서 제품명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이름 정의가 마무리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정의에서 오타가 났다 라고 하실 때 다시 클릭하고 엔터를 치시게 돼도 이름이 처음에 지정한 걸로 먼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정하실 때는 상단에 수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셔서 틀린 이름을 삭제하신 이후에 다시 정의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H7셀에다가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메모를 삽입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H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셔서요. 메모 삽입 누르시고 원래 있던 글자들은 다 지워주시고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글자 입력하신 이후에 엔터 치는 거 안 하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항상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살짝 누르셔서요.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해 주시고 나서 메모의 테두리 쪽을 클릭을 해 주시고 테두리 클릭이 잘 안 되실 때는 이렇게 조그만 흰색 사각형 있죠. 거기에 마우스 살짝 겹치게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누르셔서 메모 서식이 나타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탭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불러오신 거고요.
맞춤 탭 들어가겠습니다.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고요. A4에서 G15 영역에 대해서 직위가 주임이면서 총급여가 400 미만, 행 전체에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을 전체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하라는 문제가 되고요. AND 함수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면서라는 연결어는 AND 함수를 써야 되는 것 확인하시고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사용을 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임 조건 따로 총급여 조건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를 한 개의 조건 규칙으로 만들어라 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워크시트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A4에서 G15까지 A4에서 시작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영역 잡아 주십니다. 홈 메뉴 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홈 메뉴 안에 홈 메뉴 안에 조건부 서식 확인하시고요. 조건부 서식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들어오시면 새규칙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새규칙 들어오셔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이 메뉴를 쓰라고 했으니까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클릭하시고 함수를 쓸 때는 바로 수식을 입력하는 걸로 해결하셔야 되고요. 는 수식을 시작한다 라는 의미 입력해 주시고 and 함수명 넣어 주시고 가로 열어 주시면 되고요. 함수명은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직위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해 주시고 F4 한 번, 두 번 해주시고 문자이니까 는 쌍따옴표 안에 주임 넣어주시고요. 쉼표 두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라는 쉼표 넣어주시고요. 총급여 클릭하신 이후에 F4 한 번, 두 번 해주시고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만 4, 1, 2, 3, 1, 2, 3 총 6개의 0을 지정해 주시고요.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지정은 하단에 서식 메뉴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서식 메뉴 들어오셔서 글꼴에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먼저 해주시고요. 글꼴 3개 클릭하셔서 표준색 라인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상단은 테마색 라인입니다. 표준색 라인에서 파랑 이렇게 말풍선에 파랑 뜨는 거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고요. 다 하셨으면 확인 또 마무리 확인 누르시면 두 개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표 1에서 지점 A3, A10이 동부인 매출액 C3, C10의 합계를 C13 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 지점 합계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되어 있고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할 때는 올림은 라운드업 쓰시면 되겠고요.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예시를 잘 보시면 되고요. 조건 A12, A13, 13 영역에 조건을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조건이 있고 100의 합계 동부 지점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dsum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얘들 중에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뒷섬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인 동부 지점을 복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점과 동부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드래그, 복사, 홈 메뉴 안에 복사 찾으셔서 눌러주시고요. 복사하셨으면 하단에 A12에서 A13 영역 여기에다가 네, 여기 요 영역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영역에 붙여넣기 상단에 홈에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조건 입력이 되셨으면 함수는 C 13 셀에다가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C13 셀에 들어오셔서 함수를 여기 수식 입력 줄에 계속 입력하는 방식으로 익숙하신 분은 이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수식 메뉴에서 함수 삽입 눌러주셔도 되고요. 혹은 fx 요거 누르셔도 똑같이 함수 삽입이 되겠습니다. fx 눌러보겠습니다. 함수 삽입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만약에 메뉴가 있다 그럼 바로 쓰시면 되고 없을 때는 상단에 함수 검색에서 뒷섬 찾으셔서 검색 누르시면 오타가 없을 때는 찾아지고요. 오타가 하나라도 있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데이터베이스 처음에는 원본 데이터 제목을 포함해서 다 드래그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하는 값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하는 값은 동부 지점의 합계인데 매출액 합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목 매출액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건 따로 입력했죠. 지점이 동부인 두 개 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합계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림을 하라 해서 올림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뒷섬 요 셀 자체를 앞에다가 클릭해서 라운드업 바로 추가하셔도 되고요. 라운드업 사용법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는을 빼고 홈 탭에서 잘라내게 해주세요. 는만 남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FX 누르셔서 라운드 업 찾아주시고 라운드업 찾아주시고 엔터 하시고 바로 홈에 붙여넣기 누르시면 붙여넣기 됩니다. 단축키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단축키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어느 자리에서 올릴 겁니까? 정수 자리와 관련해서는 음수, 천의 자리면 0기호가 하나, 둘, 세 개죠. 1, 10, 100, 1000부터 숫자가 나타나니까 숫자 3개를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3 해주시고 나서 확인 눌러보시면 1000단위부터 시작하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0으로 나타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표 2에서 상여금 J3, J10이 120보다 크면서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J12셀에 표시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계산된 인원수 뒤에 이렇게 명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verage와 count ifs s가 붙은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균 이상을 위해서 평균 함수를 먼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J12 셀을 클릭해 주시고요. fx 들어가셔서 average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찾으셔서요. 무엇에 대한 평균이냐면 기본급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이니까 제목은 평균을 할 수가 없죠. I3부터 해서 I10까지 범위 잡아주시고 확인. 에버리지는 카운트 if 안에 써야 합니다. 는 빼고 에버리지를 홈 메뉴 상단에서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fx 들어가셔서 count ifs 검색하셔서
quantities 검색하셔서 엔터 해주시고요. 첫 번째가 조건을 범위를 드래그를 하셔야 되고요.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뺀 숫자 상여금만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조건입니다. 12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기호 넣으시고요. 120 넣으실 때 쉼표 넣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0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5개가 120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제 조건 넣는 거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평균 이상이죠. 이상 기호는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요. 평균이라는 함수를 연결해야 되니까 숫자 7번 이어 있는 AND 기호를 넣어주신 이후에 좀 전에 복사했던 함수를 홈 메뉴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혹은 단축키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 두 개가 다 주어졌습니다. 확인 눌러서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뒤에 명을 붙여 라고 되어 있어요. 앰퍼센드 AND 기호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함수 맨 뒤에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하시고요. 7번 위에 있는 AND 기호 넣어주시고 쌍따옴표 안에 반드시 한글로 명 넣어주시면 이렇게 명이 표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8번째 문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를 성별에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8번째 문자 1, 3, 2, 4 각각 하나의 숫자를 읽어야 되죠. 주민등록번호 문자긴 한데 각각 하나에 해당되는 문자를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미드라는 함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녀 출력하는 함수는 choose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엑셀 파일 들어오셔서요. 성별 D17 셀에 클릭해 주시고 나서 총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문자를 읽는 미드 함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주시고요. 미드 함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드 함수 들어오셔서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데이터를 읽어주시고요. 여기에서 8번째 시작해서요. 우리는 하나만 읽겠습니다. 8과 2를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첫 번째 데이터의 주민등록번호가 남녀 구구라는 숫자 2를 읽어주고 있죠. 상단의 수식 입력줄에서 는을 제외하고 홈탭에서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fx 들어오셔서 클릭하신 이후에 choose 함수를 찾아주시고요. choose 함수 들어오셔서 좀 전에 잘라내기 한 거를 여기 첫 번째 칸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value 1 첫 번째 무엇을 출력하겠습니까? 남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2일 때는 뭐를요? 여, 3일 때는 남, 4일 때는 여 이렇게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출력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출력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초록색 사각형 채우기 핸들 마우스 가져오셔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총점이 첫 번째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공백, 순위를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높은 사람,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은 라지를 쓰게 되고요. 전체 비교는 if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요. J17셀에 클릭해 주신 이후에 라지 함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주시고요. 라지 검색해 주세요. 라지 찾아주셨으면 총점입니다.
총점 전체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되 이 라지 전체 범위는 여기 하나 수식을 하신 이후에 복사 채우기 핸들로 복사할 거기 때문에 이 총점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에 F4 꼼짝 마라 F4 달러를 다 붙여주는 기호를 한 번만 눌러주셔서 달러 기호를 다 붙여주시고요. 첫 번째로 큰 값 찾겠습니다. 1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네, 첫 번째로 큰 값을 출력을 했네요. 자, 넣은 다음에 라지 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fx 들어가셔서 if문 찾아주십니다. if문 첫 번째 칸에 좀 전에 라지를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는 첫 번째 값과 네, 나의 총점이 같은가요? 라고 비교를 해주시고 나서 같습니다. 라고 하면 최우수 출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로 높으냐 그렇지 않느냐 라는 비교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if를 쭉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칸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fx가 아니라 여기 if라고 적힌 오른쪽 꺽쇠 누르셔서요. 함수 추가 또는 if가 보이면 if 눌러주셔도 되고요. 함수 추가하셔서 if 또 한번 찾아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이는 대로 if 들어오시면 이 if는 수식 입력줄 보시면 두 번째 if 문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라지 해주시고요. 는 자, 여기 라지에서 첫 번째 큰 값이 아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 큰 값으로 비교를 값을 바꿔주셔야 되고 내 총점이 두 번째 값이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에 우수라고 적어주시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공백은 쌍따옴표 한 번, 두 번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쌍따옴표 띄우고 쌍따옴표 하실 필요 없이 쌍따옴표 두 번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드래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최우수와 우수 하나씩 나왔으면 잘 해결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 5에서 원서 번호 A29에서 A36의 왼쪽에서 첫 번째 문자와 B38, B39 영역을 참조하여 지원 학과를 표시하라 라는 문제가 되고요. 단, 오류 발생 시 지원 학과에 코드 오류로 표시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if error와 hlookup left 함수를 사용하라 함수 사용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원학과 원서 번호에서 왼쪽에 첫 번째 글자를 읽어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left 함수를 써줘야 합니다. 지원학과 첫 번째 D29에 넣어주시고요. fx 누르셔서 left 찾아주시고요. 자, left 먼저 첫 번째 A29 셀에서 하나만 읽어주세요. 1 넣어주시면 네, M이라고 읽어주고 있습니다. 넣은 다음에 left만 잘라내기 해주시고요. 잘라내기 하신 이후에 여기 fx 다시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hlookup 찾아주겠습니다. 네, hlookup이라는 함수를 들어가셔서요. 먼저 검색할 건 mns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야 되니까 검색할 값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어디서 찾을 건가요? 라고 되어 있죠. B38에서 39 영역 안에서 찾을 건데 요 반짝반짝하는 이 범위는 드래그를 했을 때 바뀌면 안 되죠. F4 꼼짝 마라 해주시고요. 달러를 다 붙여주십니다. 자, 찾아서 몇 번째를 출력하나요? 학과명인 두 번째, 소프트웨어 두 번째를 출력하겠습니다. 2 넣어주시고요. 자, 범위 검색은
정확한 값을 입력하나요? 비슷한 값을 입력하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밑에 보시면 비슷하다 그러면 true를 하시면 되고요. 정확한 값을 넣겠다. false 하시면 되는데 true는 숫자로 1이고 false는 0이 됩니다. 근데 숫자 헷갈리면 영어로 그대로 false 넣어주셔도 되고 숫자 0을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확인 누르시면 자 M은 멀티미디어 맞죠? 끝이 아니죠. 여기에서 는 빼고 상단에서 H룩업 전체 드래그 하셔서 또 잘라내기 하시고요. FX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if 에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에라 찾으셔서 들어오셔서 바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위의 값이 오류입니다 라고 할 때는 코드 오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값이 오류다 그러면 코드 오류를 출력하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쪽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시면 네, 오류값 없이 정확하게 출력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분석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에는 시나리오 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가 되고요. 표 1에서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집행액 합계를 C10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라. C10의 셀을 이름 정의해주고요. D10의 셀도 이름 정의를 해줍니다. 시나리오 1은 비율 인상 80으로, 시나리오 2는 비율 인하 50으로, 그리고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라 라는 지시사항이 있네요. 자, 엑셀 파일 들어오셔서 이름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10 셀 이름, 셀 주소 확인하시고요. 이름 상자 클릭하셔서 집행에 집행액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엔터 쳐주시고요. 두 번째 D10 셀입니다. D10 셀 주소 확인하시고 클릭. 이번에는 집행률 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률 계로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하는 것은 집행률 합계 그리고 집행액 합계에 대한 출력값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집행률계가 변할 때 액이 어떻게 변하냐, 집행액 합계가 어떻게 변하냐 라는 문제가 되니까 집행률 계인 여기 D10 셀에 클릭해 주시고 나서요. 시나리오는 데이터 메뉴 안에 가상분석이라는 메뉴 찾으셔서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오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비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10셀을 변경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 네, 이 값을 80으로 바꾸겠습니다. 하셨으면 확인. 두 번째 시나리오를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해 주시고요. 비율 인하 비율 인하라고 이름을 정의해 주시고 D10셀이 바뀌는 값은 이번에는 50으로 바꾸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난 이후에 요약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요약 눌러 주시고요.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요약 체크해 주시고 결과 셀은 집행액 합계인 C10 이 셀이 변경해야 되고 C10이라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바꾸실 필요 없이 확인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나와 있고요. 분석 작업 1번 왼쪽에 있습니다. 위치는 이동할 필요 없이 이름 정의 집행률 계와 집행액 합계가 맞는지 시나리오 이름이 오타가 없는지 80과 50이 안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맞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작업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포지션,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 가입기간의 셀색이 RGB 219, 219, 219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분석 작업 2번 워크시트에 들어오셔서요. 정렬을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 제목 포함해서 다 끝까지 잡아주시고 상단의 데이터 메뉴에서 정렬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첫 번째 포지션,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를 위해서 정렬 기준에 포지션 해주시고요. 정렬의 오름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새 목록 확인하시고 목록 항목에 클릭해 주시고 첫 번째부터 입력 투수 엔터, 보수 엔터 하시고요. 내야수 자 순서를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 넣어주시고요. 추가 눌러주십니다. 하단에 보시면 투수, 보수, 내야수, 외야수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정렬 순서가 나와 있죠. 이 상태에서 동일할 때 기준 추가 하나 더 필요하고요. 다음 기준은 가입 기간이 되겠습니다.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으로 조건을 맞춰주라 되어 있고요. 셀 없음이 아니라 RGB 값이 219, 219, 219 확인하셔서 클릭 위에 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정렬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총 크게 두 개가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 매크로는 평균을 에버리지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단추를 생성을 해서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텍스트는 평균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매크로 이 영역에 글꼴색 빨강을 적용하는 매크로 하되 이름은 서식입니다. 도형은 기본 도형의 사각형의 빗면을 찾아주라고 되어 있고요. 이 위치에 생성을 하고 텍스트는 서식으로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화 문서에서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위해서 하단에 매크로 작업 들어오시고요. 매크로 작업은 커서 아무데나 두신 이후에 상단에 개발도구 들어오시고요. 왼쪽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누르시고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평균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평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기록 중지, 지금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N4에서 평균을 에버리지를 사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간단하게 구할 때는 N4에 놓아주시고요. 수식 메뉴에서 자동합계 아래쪽을 누르시면 평균 보이실 거예요. 클릭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자동 평균 확인되실 거고 엔터 하신 이후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평균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나셨으면 상단에 개발도구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주십니다. 자, 도구는 개발도구 메뉴 안에 삽입이라는 메뉴를 들어와서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 누르셔서 C 열의 17셀 여기에서부터 D19까지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D19까지 D19까지죠. D19까지면 한 번 더 내려가야 되나요?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놓고 Alt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평균이라는 요거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단추 1 요 글자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셔서 이름은 평균으로 바꿔주시고 바깥쪽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식 매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 똑같이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서식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셔요. B3에서부터 B14까지 드래그를 하고 D3 컨트롤 누르고 D3에서 D14 하셔도 되고 따로따로 지정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홈탭 들어오셔서요. 글꼴색을 표준색 빨강으로 해라. 글꼴색은 요 가 밑에 막대 있는데 오시면 글꼴색 오른쪽에 꺽쇠 누르셔서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색에서 빨강 눌러 주시고요. 네, 다 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주시고 도구는 삽입 메뉴 안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형 그룹 찾아오셔서 기본 도형에서 빗면 마우스 멈추면 사각형 빗면이라고 떴을 때 클릭해 주시고요. F17 오셔서 Alt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어디까지 하시냐면 G19까지 마우스 놓고 Alt 놓으시고요. 자, 이름은 텍스트 이름은 서식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넣어주시고요. 요 도형에 마우스 오른쪽 해주신 이후에 매크로 지정 눌러주셔요. 매크로 지정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서식이라는 메뉴를 누르셔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신 이후에 클릭 반짝 클릭 반짝 그러면 잘 되신 거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차트 작업 전체 5개의 지시사항이 있고요.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고 신규 작성 시 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미리 지정이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별정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해라. 네. 요 부분이 법례가 되는데 잘 보시면 별정통신이 없죠. 제거를 하라 라는 거고요.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막대로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통신 계열의 2023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표시를 하라 라고 되어 있고 위치는 안쪽 끝에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열의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0으로 설정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엑셀 들어오셔서 하단에 차트 작업 확인하시면 미리 그려져 있는 차트 확인되실 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별정통신 서비스라고 해서 색깔이 솔직히 잘 구분이 어렵죠. 비슷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별정통신만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삭제를 해도 되지만 조금 어렵네요 라고 판단이 되실 때는 차트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요거 누르셔도 되고 상단에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생성되어 있고 차트 디자인을 누르셔도 돼요. 누르셔서 데이터 선택을 들어오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뭘 없애야 되냐면 별정 통신을 없애야 되는데 체크만 없애면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별정 통신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위에 제거를 누르세요. 없어졌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진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차트 종류 상단에 차트 종류 변경 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들어오셔서 세로막대형에서 누적 세로막대인데 묶은이죠. 두 번째 거 누르니까 누적 세로막대형이고 요 모양이죠. 얘가 아니라 그래서 요 모양 선택된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누적 세로막대 변경되었고요. 차트 제목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녹색 더하기 누르시면요.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 꺽쇠 누르셔서 차트 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상단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되는데 빠르기는 녹색 더하기가 빠를 거고요. 이 차트 제목을 A1 셀과 연동하라고 할 때는 클릭하신 이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해주시고 A1 셀을 클릭해 주시면 차트 작업 A1이라고 뜰 거고요. 엔터 누르면 이렇게 연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통신 계열 중에 23년 요 계열 중에 부가통신 제일 흐린 요거 선택하시고 23년만 선택돼야 되는데 다 선택된 거 확인되셨으면 23년만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녹색 더하기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꺽쇠 누르셔서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죠. 안쪽 끝에 누르시면 보여지는 출력 형태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확인되실 거고요. 간격 너비를 해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차트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해주셔도 되고요. 막대를 일단 클릭을 하신 이후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서식 불러오면 오른쪽에 이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계열 겹치기 드래그 0으로 맞추고 엔터 간격 너비도 드래그 0 엔터 해주시면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을 확인하시고 시험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